안녕하세요. 저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 증권에서 일하고 있는 손범기라고 합니다. 입사는 작년 8월에 해서 이제 한 1년 3개월 차고요. 초등학교까지는 한국에서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때 가족들 따라서 독일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 이후에는 이제 고등학교는 다시 한국에서 나오고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경영학과 통계학을 이중 전공하였고요. 근무 경력 같은 경우는 템플턴 자산운용이라는 곳에서 채권운용팀에서 인턴했었고 교수님 연구실에서 연구원으로 잠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라는 회사 자체가 이제 2008년에 금융위기가 나면서 메릴린치 증권이 조금 어려워져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는 회사에서 메릴린치 증권을 인수를 하면서 저희 회사는 이제 기업금융이랑 투자은행 부문을 약간 리브랜딩해서 이제 다시 나온 회사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40여 개의 국가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시아 같은 경우도 이제 12개 시장에서 23개의 사무실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글로벌 리서치 부서에 있는데요. 글로벌 리서치 부서는 또 크게 보면 이제 글로벌 뱅킹이랑 마켓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제 글로벌 리서치가 있고 또 이제 그 하위 개념으로 이제 글로벌 경제 리서치나 뭐 투자 전략, 주식 리서치, 그다음에 회사채 리서치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경제 리서치 팀에서 아시아 경제 분석을 담당하고 있고요. 팀에 있는 선임 이코노미스트 분들을 도와서 뭐 조사나 분석을 돕는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한국인이다 보니까 한국 업무도 많이 돕지만 이제 리저널, 그러니까 아시아 전체를 다루는 이제 피스들이 있어요. 그런 보고서들을 할 때 저도 이제 자료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국을 좀 중점적으로 하지만 그래도 다른 아시아 다른 지역도 이제 같이 돕고 있습니다. 제 하루 일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이제 전날에 리포트, 그러니까 보고서를 출간했을 시에는 조금 바쁜 편이에요. 그래서 6시 반에 한국에서 이제 한국 리서치 부서 회의가 있거든요. 그 컨퍼런스 콜에 전화를 걸어서 한국에 계신 세일즈랑 트레이딩 팀에 있는 분들이랑 그 다음에 한국 리서치 팀에 있는 분들이랑 같이 전날에 나온 보고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는 모닝콜을 갖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시에는 이제 아시아 리서치 모닝콜이 있어서 저희 한국 리포트가 나가거나 안 그러면은 아시아 경제팀에서 리포트가 나가면은 그때 이제 참석을 해서 뭐 팔로업 퀘스천이 있다 하면은 이제 그걸 노트 테이킹해서 이제 다시 선임 이코노미스트한테 보고하고 그런 식으로 일단 하루를 시작하고요. 보통 만약에 모닝콜이 없다 하면은 출근 한 8시에서 8시 반쯤 해서 이제 밤 사이에 있었던 뉴스 같은 걸 요약해서 저희 팀에 송부한 다음에 그다음에 또 이제 금융시장에서 있었던 영향들, 뭐 미국 시장이나 이런 유럽장의 종가 같은 걸 확인해서 이제 그런 것들 요약해서 하루를 시작하고요. 보통 오후에는 회의가 많이 잡혀 있어서 저희 이제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월요일 2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아시아 본부에 있는 이코노미스트들이랑 그다음에 이제 또 거시경제 관련이 있는 채권이나 이자율이나 환율 애널리스트들이랑 같이 또 이제 콜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또 다음 주 혹은 이번 주에는 발표되는 지표가 뭐가 있고 이게 어떤 식으로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의를 하곤 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콩으로 굳이 와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리서치라는 업무에 대해서 저는 좀 매력을 많이 느꼈어서 리서치 부서에 뭐 잡 오프닝이 있으면은 보통 지원하는 편이었었는데 근데 제 이제 과거 경력을 비춰봤을 때 이제 이코노미스트라는 직업 자체가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에 또 저도 이제 지원을 했을 때 그래도 제가 뭔가 연관을 지을 수 있는 점이 좀 많다고 생각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아시아 본부 자체가 홍콩에 있다 보니까 또 이제 이코노미스트 팀은 보통 본부에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채용을 원래 할 때는 서울이었는데 근데 이제 홍콩으로 옮겨지게 돼서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좋은지 잘 몰랐었어요. 그냥 한국에서 좀 많이 제 유년 생활을 많이 했던 터라 뭐 날씨 기후 같은 것도 그렇고 뭐 음식이나 이제 또 가족들한테 떨어져 있는 것도 좀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이제 한 1년 좀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여기 적응도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장점들이 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다양한 네트워크나 여기서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도 사실은 학부 전공은 이제 경제학이 아니라 경영학이기 때문에 뭐 경제적인 지식을 갖추고 들어온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제가 이 포지션에 조금 적합했던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은 약간 통계학을 이중 전공했던 게 저는 조금 크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경제나 뭐 금융 모든 게 다 결국에는 수학적인 정량적인 분석이 좀 많이 필요한 편인데, 경제라는 학문 자체가 뭐 이론이 되게 깊게 들어가면은 사실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저희 거시적으로 분석하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경제 논리에 따라서도 이해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량적인 분석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리서치 내에서도 주식 리서치 같은 걸 준비한다 하면은 뭐 회계나 이제 뭐 기본적인 재무 지식 같은 게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 이코노미스트를 한다 하면은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 뭐 어떠한 변수가 이제 다른 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걸 할 때 뭐 회계 분석이라던가 뭐 시계열 분석 같은 약간 계량 경제 모델링들을 많이 쓰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지식이 있으면은 도움이 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중국어를 한다고 하면은 그건 제 생각에 무조건 플러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코노미스트라는 직업 자체가 일단 뭐 모든 데이터가 그렇겠지만 어떤 국가를 보든 간에 자국어로 된 데이터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언어를 못하면 사실 조금 안 좋은 점이 많죠. 저 같은 경우에도 중국 일을 잠깐 도왔던 적이 있었는데, 만약에 뭐 중국 통계청에 들어가서 영문으로 된 사이트에 들어간다 하면은 이제 데이터가 거의 1년 정도 느리고 이런 점들이 있어서 언어를 만약에 할 수 있다 하면 그거는 제 생각에 무조건 플러스인 것 같습니다. 졸업이 6월 예정이었었는데 이제 1월에 회사에서 새로 채용을 하기로 해서 그 채용 공고를 이제 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저는 지원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3월 정도부터 면접을 보기 시작해서 이제 수차례 저희 이제 제 보스랑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스 윗분들이랑 계속 인터뷰 보면서 면접은 진행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레퍼런스 책 같은 걸 끝내고 6월 말 정도에 채용이 확정이 됐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입을 뽑는 루트는 이제 여름 인턴십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공고가 났을 때 사실 경력이 한 1, 2년 정도는 있는 사람을 선호한다고 원래 공고에 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의 생각에 신입을 채용하는 경우는 좀 드문 것 같고, 이제 여름 인턴십 같은 경우는 이제 10주간 여름 인턴십을 끝내고 나서 평가를 토대로 이제 리턴 오퍼를 받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어디서 어떤 스펙을 쌓는 게 중요하지만 어떻게 했는지도 좀 저는 중요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국내에서 인턴을 하건 홍콩에서 하건 그건 다 좋은데, 이제 남들이 어떻게 얘 어땠어? 라고 물어봤을 때 좋았어?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열심히 준비했으면 좋겠고, 처음 입사를 하게 되면 이제 애널리스트라는 직급으로 입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소시에이트를 달게 되는데, 이제 애널리스트랑 어소시에이트들한테 이제 기본적으로 뭐 모델링이나 안 그러면은 뭐 시장 보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적어도 분기에 한 번씩은 트레이닝을 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거는 본인이 얼마나 열심히 듣느냐에 따라서 이제 성과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플랫폼은 제공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팀을 보면은 이제 석사학위자나 박사학위자들이 되게 많아서 이제 저희 팀 전무님 같은 경우에는 박사학위 소지자에서 거의 교수를 하셔도 되는 정도의 지식 수준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저한테 업무를 하면서도 뭐 이렇게 이거는 이런 식으로 분석해봐라 이런 식으로 조언해주는 게 많아서 그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는 이제 금융시장에 있는 가장 똑똑하고 가장 우수한 인재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플랫폼이기 때문에 저희 보고서를 읽는 사람들은 다 정말 글로벌 인베스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생각했던 뭐 이유나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전 되게 매력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코노미스트뿐만 아니라 약간 금융업계 자체가 이제 업무 강도가 좀 강한 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밸런스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굳이 단점이라기보다는 극복해야 될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1년 차지만 제가 또 독립적으로 뭐 분석을 해서 그런 것들을 보고서를 출간하거나 이럴 때 이제 정말 뭐 시장과 다른 의견을 듣게 된다 했을 때는 그만큼의 저한테도 확신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확신을 갖기 위해서 조금 더 남들보다 조금 더 몇 개 더 분석해 보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좀 길어지고 업무 강도가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뭐 운동을 꾸준히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이제 워크앤라이프 밸런스라고 하죠. 이제 그런 것들 가져가는 방법을 터득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약간 가끔은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뷰가 있는데 뭐 그걸 얘기를 못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가끔은 클라이언트가 궁금해하는 점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중점을 둬야 되고, 저희 본연의 업무는 약간 뭐 경제 펀더멘털을 분석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보다도 약간 클라이언트가 주는 업무가 더 많아서 그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본래 해야 되는 것들을 못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업무적으로 봤을 때 다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저희는 이제 클라이언트를 위해야 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한테 포커스 좀 주어지는 편이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